안녕하세요. 미국 LA에 사는 홍익인강입니다. 스승님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은 잔소리꾼 직장 상사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입니다. 저는 지금 세 군데 동물병원에서 고정 프리랜서로 일하는 수의사입니다. 지금은 일단 여러 고객층을 만나고 다른 접근 방법을 배우고 케이스들을 보면서 실력을 천천히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못 견디는 것은 한 원장님의 지나친 간섭입니다. 어쩔 때는 너무 심해서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할 때가 있는데요. 자존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은 그 병원을 그만두려고 했다가 원장님께서는 제가 이 병원에 딱 맞는 사람이다 하시면서 제 급여를 높이 올리셔서 결국 1년은 더 일하기로 하여 내년 말까지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병원에서 새로운 고객들을 보면서 새롭게 배워가자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했는데 하루하루 병원에 갈 때마다 너무 힘이 듭니다. 환자들의 진단, 치료에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참견을 하셔서 자기 생각으로 밀고 나가시기도 합니다. 저는 일단은 3년 된 수의사이고 원장님은 그 이상의 경험치가 있으셔서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기도 하지만 듣고 흘리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분의 말투나 성격은 제가 바꿀 수 없으니 결국 제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승님께 바른 가르침 청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한테 처음부터 잔소리를 많이 한 거는 아닙니다. 처음에 내가 직장 돼갖고 잔소리를 그만큼 많이 듣지는 않습니다. 1년 지나고부터 그 다음부터 잔소리가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심해지고 오는 게 지금 3년차 하니까 많이 심해졌겠죠. 왜 그러냐? 내가 변하지 않고 있어서 잔소리를 듣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을 들어가요. 직장을 들어가면 3년 동안이 우리가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를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3단계가. 뭐 1학년, 2학년, 3학년이죠. 직장을 내가 공부하러 갔다면 너는 잔소리 안 듣습니다. 1학년 때 공부를 잘했으니까 2학년 때 달라지겠죠. 2학년 때 공부를 잘했다면 3학년 때는 대우가 달라집니다. 왜? 내 실력이 털리게끔 그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3년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코스로 가고 또 3년 코스를 하고 나면 그 다음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직원으로 3년을 바르게 했다면 이동수가 일어납니다. 대리가 되든 과장이 되든 이동수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동수에 일어나면 거기서 내한테 주어지는 환경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직장에서 머무르다라는 것은 내가 많은 안 좋은 이 파장들이 이제부터 일어나는 걸 다 견뎌야 됩니다. 직장은 이 사회 교육장이에요. 이 사회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고 사회를 배우지 않고 내가 뭔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여기서는 1년 지나면 다르고 2년 지나면 다르고 3년 지나면 달라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실력을 못 갖춰서 이걸 불평을 한다. 불평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질량이 모자라야만 불평을 합니다. 질량이 좋은 사람은 불평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다스릴 줄 알아져가지고 불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실력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지금 이게 지구촌이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질이 좀 높은데 왜 그것만 하고 있을 때는 이상한 게 자꾸 와가지고 내를 들고 때립니다. 그러면 때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안 맞냐? 발전해 버리면 이게 안 맞습니다. 근데 때리는 것도 내 주위에 있는 거죠. 그럼 내가 발전해 버리면 네 주위에 있을까? 나는 다른 자리를 지금 마련했습니다. 그럼 이거한테 안 맞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 지금 잔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는 어떤 한 시기라도 내가 머무르고 있다. 질량을 키우지 못해서 머무르고 있다. 이동수가 안 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번 이동수를 뺄라 그러니까 누가 또 잡아. 그럼 잡으니까 그게 또 이렇게 잡혀간다. 왜?
질량이 모자라야 잡히는 거지. 안 그러면 아무리 잡아도 이거는 떠쁘니까. 뜬다라는 건 질량이 좋아지면 위로 뜹니다. 안 좋은 찌끄레기 많으면 밑으로 내려앉아요. 아래 위가 요런 게 있는 거죠. 우리가 질량이 좋아지는 것은 좋은 질량으로 에너지가 좋기 때문에 위로 가는 거고, 위에 활동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더 좋아지면 더 위로 갑니다. 근데 질량이 낮다라는 것은 많은 찌끄레기가 많이 차여가지고 혼동을 하고 자꾸 이렇게 질량이 낮은 행동을 하니까 밑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왜? 이걸 떨어버릴 때까지. 자꾸 늘져요. 근데 지금 질문하신 분은 늘진 게 아니고 올라갈까 말까 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날까 말까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까 나는 질이 좋기 때문에 불만을 하는 거죠. 내가 질이 좋으면 상대들이 잘못한 게 보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불만을 한다라는 것은 보이기는 한데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돼요. 사회 못한 게 보이고 잘못한 게 보이고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이 짜증이 난다라는 것은 짜증은 실력이 되는 사람이 짜증나지 바보는 항상 즐겁다 알죠? 짜증 안 나요. 이게 저거 우리 한국말로 옛날에 쓰던 말이 조다는 항상 즐겁다라는 거예요. 바보, 등신, 실력이 약하면 맨날 즐거워요. 그냥. 즐거운데 실력을 갖춘 사람이 내 멋대로 안 되니까 짜증나는 거죠. 아직까지 그 질량이 모자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스릴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을 안 받아서 그런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리 교육을 시키는 게 바로 요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꾸 어느 선을 못 넘어가니까. 원리 교육을 받고 나니까 선을 딱 넘어버리는. 이래서 짜증나는 일이 없어집니다. 지금은 짜증을 낼 수 있는 데 있다라는 건 다 높게 올라가고 변화를 할 때 못 냈다. 요래서 여기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럼 상대를 뭐로 하지 말고 내를 좀 더 갖추면서 1년 더 갖추면 달라집니다. 이 사람도 노력을 하면 달라지겠지만 내가 노력하면 이 사람은 제자리에 있고 나는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상대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리를 옮기게 돼가지고 그런 일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